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매우 특별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20세기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작가였던 이머당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우아한 게으름의 가치를 발견하고 진정한 여유를 누릴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게으름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나태함, 무책임, 실패. 우리 사회는 게으름을 죄악시합니다. 우리는 평생 부지런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일찍 일어나야 하고, 열심히 일해야 하고, 쉬지 않고 달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게으름은 부끄러운 것이고, 여유는 사치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머당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게으름은 죄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게으름은 문명의 표시라고요. 진정한 게으름, 우아한 게으름은 삶의 예술이라고요. 그것은 바쁨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는 것이고, 속도 속에서 잃어버린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머당은 1895년 중국 푸젠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기독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를 모두 접했습니다. 그는 상하이의 세인트 존스 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머당은 학자이자 작가였습니다. 그는 중국어와 영어로 모두 글을 썼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책은 영어로 쓴 생활의 발견입니다. 이 책은 1937년 출간되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 세계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생활의 발견에서 이머당은 중국 문화, 특히 도가 사상을 서양에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중국 문화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비교하고 현대인의 삶을 성찰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탐구했습니다. 이머당의 핵심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서양 문명은 너무 바쁩니다. 서양인들은 끊임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성취하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삶을 즐길 줄 모릅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중국의 전통 문화, 특히 도가 사상은 다릅니다. 도가는 무위를 강조합니다.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한다는 뜻입니다. 도가는 또한 여유를 중시합니다. 바쁘게 살지 말고 여유롭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이머당은 이 도가 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게으름의 철학을 정립했습니다. 물론 그가 말하는 게으름은 단순한 나태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아한 게으름입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여유입니다. 그것은 삶을 음미하는 태도입니다. 이머당은 평생 이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바쁜 학자이자 작가였지만 항상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를 마시는 것을 좋아했고, 정원을 가꾸는 것을 좋아했고,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이런 것들이 글을 쓰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머당은 1976년 대만에서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까지도 그는 삶을 사랑했고, 삶을 즐겼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노년의 우리에게 이머당의 삶과 사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했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삶을 즐겼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의무를 다하기 위해 달렸을 뿐입니까? 이머당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멈추라고요. 이제 쉬라고요. 이제 진정으로 살라고요. 노년은 우아한 게으름을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아한 게으름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머당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첫째, 우아한 게으름은 바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머당은 말합니다.
현대인은 너무 바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무언가를 합니다. 일정이 빽빽이 차 있습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쁨이 진정으로 생산적입니까? 이모당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바쁜 척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바쁘면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바쁘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바쁨 속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모당은 이렇게 썼습니다. 바쁜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불평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요.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지 않고 사소한 일들로 시간을 채우고 있다고요. 노년의 우리는 바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출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속도로 살 수 있습니다. 일정을 비우십시오. 하루에 한두 가지 중요한 일만 계획하십시오. 나머지 시간은 여유롭게 두십시오.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빈 시간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우한 게으름은 천천히 사는 것입니다. 이모당은 속도의 시대를 비판했습니다. 현대 문명은 점점 더 빨라집니다. 더 빠른 교통, 더 빠른 통신, 더 빠른 생산, 모든 것이 빨라집니다. 하지만 이 속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까? 이모당은 묻습니다. 오히려 속도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속도는 우리에게서 여유를 빼앗습니다. 속도는 우리가 깊이 느끼고 생각할 기회를 빼앗습니다. 이모당은 느림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차를 마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급하게 마시지 않고 차의 향을 맡고 차의 맛을 음미하고 차를 마시는 시간 자체를 즐겼습니다. 그는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노년의 우리는 천천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천천히 식사하십시오. 천천히 걸으십시오. 천천히 말하십시오. 천천히 산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산다는 것은 각 순간을 온전히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산다는 것은 삶을 음미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한 게으름은 무용한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모당은 말합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을 유용성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무슨 쓸모가 있는가? 이것이 생산적인가? 이것이 돈이 되는가? 이런 질문으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종종 무용한 것들입니다. 꽃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음악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시는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엄격히 말하면 이것들은 쓸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모당은 이렇게 썼습니다. 문명의 진정한 척도는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즐길 줄 아느냐라고요. 무용한 것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표시라고요. 이모당 자신은 많은 무용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재를 가꾸었습니다. 그는 서예를 했습니다. 그는 골동품을 수집했습니다. 이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었지만 그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노년의 우리도 무용한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꽃을 가꾸십시오. 새를 관찰하십시오. 시를 읽으십시오. 음악을 들으십시오. 그림을 그리십시오. 이것들이 무슨 쓸모가 있느냐고 묻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넷째, 우한 게으름은 자연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모당은 자연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연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나무는 천천히 자랍니다. 꽃은 때가 되면 핍니다. 강물은 유유히 흐릅니다.
자연은 조급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모당은 말합니다. 우리도 자연처럼 살아야 한다고요. 자연스럽게 살아야 한다고요. 우리의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요. 이모당은 정원 가꾸기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은 생산적인 일이 아닙니다. 정원은 돈을 벌어다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정원은 우리를 자연과 연결시킵니다. 노년의 우리는 자연과 가까이 지낼 수 있습니다. 매일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공원을 산책하십시오. 산에 오르십시오. 바다를 보십시오. 정원이 있다면 정원을 가꾸십시오. 없다면 화분이라도 키우십시오. 식물을 돌보는 것은 명상입니다. 식물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인생의 교훈을 줍니다. 다섯째, 우한게으름은 사색하는 것입니다. 이모당은 말합니다. 현대인은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지만 정작 왜 하는지, 이것이 의미 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모당은 사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인생에 대해, 세상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색이 그의 글의 원천이었습니다. 그의 깊은 통찰은 바쁜 행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고요한 사색에서 나왔습니다. 노년의 우리는 사색할 시간이 있습니다. 매일 조용히 앉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길을 성찰하십시오. 우리가 배운 것을 정리하십시오. 사색은 우리를 깊게 만듭니다. 사색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사색은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섯째, 우한게으름은 대화를 즐기는 것입니다. 이모당은 대화의 예술을 중시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것을 무엇보다 즐겼습니다. 그가 말하는 대화는 정보 교환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함께 있음을 즐기는 것입니다. 생각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모당은 이렇게 썼습니다. 친구와의 담소만큼 즐거운 것이 없다고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웃고 때로는 침묵하고 그저 함께 있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중 하나라고요. 노년의 우리는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만나십시오.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십시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목적 없는 대화를 즐기십시오. 무언가를 얻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그저 함께 있음을 즐기는 대화를 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일곱째, 우한게으름은 독서를 즐기는 것입니다. 이모당은 열렬한 독서가였습니다. 그는 평생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독서는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독서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이모당은 말합니다. 읽고 싶은 책을 읽으라고요.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읽고 싶은 책을 읽으라고요. 천천히 읽으라고요. 음미하며 읽으라고요. 이모당은 또한 다시 읽기를 강조했습니다. 좋은 책은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노년의 우리는 독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깊이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으십시오. 고전을 읽으십시오. 시를 읽으십시오. 천천히, 음미하며 읽으십시오. 독서는 가장 우아한 게으름 중 하나입니다. 여덟째, 우아한 게으름은 먹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모당은 미식가였습니다. 그는 음식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미식은 사치스러운 요리를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모당이 강조한 것은 음식을 음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먹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의 맛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만든 사람의 정성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이모당은 이렇게 썼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음식은 삶의 즐거움이라고요. 음식은 문화라고요. 음식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라고요. 노년의 우리는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급하게 먹지 마십시오. 텔레비전을 보며 먹지 마십시오. 음식에 집중하십시오. 맛을 음미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직접 요리하십시오. 요리는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요리는 영상입니다. 요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십시오. 음식을 나누십시오.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홉째, 우한게으름은 잠을 충분히 자는 것입니다. 이모당은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대인이 잠을 너무 적게 잔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람들은 잠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잠을 줄이고 더 많이 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충분한 수면 없이는 건강할 수 없고, 건강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생산적일 수 없습니다. 이모당은 말합니다. 잠은 삶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라고요. 푹신한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지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요. 잠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재충전하고 새롭게 만듭니다. 노년의 우리는 충분히 잘 수 있습니다.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늦게 자도 됩니다. 낮잠도 자십시오. 잠을 죄책감 없이 즐기십시오. 잠은 게으름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잠은 건강입니다. 잠은 삶의 질을 높입니다. 열째, 우아한 게으름은 웃는 것입니다. 이모당은 유머를 사랑했습니다. 그의 글은 유머로 가득합니다. 그는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모당은 말합니다. 인생은 희극이라고요. 인생을 비극으로 보면 괴롭지만 희극으로 보면 즐거워진다고요. 우리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웃을 수 있어야 한다고요. 이모당은 또한 자기 자신을 비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자신의 실수를 웃어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유입니다. 노년의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유머를 잃지 마십시오. 인생을 가볍게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비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웃음은 최고의 약입니다. 웃음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웃음은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웃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이제 이모당의 사상을 더 깊이 탐구해 봅시다. 이모당의 철학에 뿌리는 도가 사상입니다. 특히 노자와 장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노자는 무의자연을 강조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살라는 것입니다. 장자는 소요율을 강조했습니다. 소요율은 자유롭게 노니는 것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모당은 이런 도가 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게으름의 철학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게으름은 단순한 나태함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의 태도였습니다. 이모당은 또한 육아, 사상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그는 육아의 인간관계 중시, 예의 강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육아가 너무 엄격하고 형식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모당은 육아와 도가를 조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낮에는 육아인으로 살고 밤에는 도가인으로 살라고요. 일할 때는 성실하게 일하되 쉴 때는 완전히 쉬라고요. 이것이 바로 균형입니다. 이모당이 추구한 것은 극단이 아니라 균형이었습니다. 일과 휴식의 균형, 진지함과 유머의 균형, 책임과 자유의 균형을 추구했습니다. 노년의 우리는 이런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일했습니다. 이제는 쉴 때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기력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활동과 여유로운 휴식의 균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머당은 또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사색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게으른 존재라고요.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요. 동물들을 보십시오. 사자는 배가 부르면 사냥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하루 종일 잠을 잡니다. 자연 속의 동물들은 필요 이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삽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필요 이상으로 일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문명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이머당은 말합니다. 우리는 본성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아야 한다고요. 필요한 만큼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즐겨야 한다고요. 노년의 우리는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회의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본성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이머당은 또한 행복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행복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부와 명예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머당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합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무명인들보다 더 행복합니까? 이머당의 관찰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와 명예는 때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가질수록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행복입니까? 이머당은 대답합니다. 작은 것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이라고요. 일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이라고요. 견제를 사는 능력이라고요. 한 잔의 차, 한 송이의 꽃, 친구와의 대화. 이런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부입니다. 노년의 우리는 이런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일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십시오. 아침 햇살, 새소리, 꽃향기, 따뜻한 차, 맛있는 식사.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이런 작은 것들이 삶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머당은 또한 죽음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머당은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은 한 편의 연극과 같다고요. 우리는 무대에 올라와 우리의 역할을 하고 때가 되면 무대를 떠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이머당은 또한 죽음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아무것도 소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각 순간이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죽음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열심히 산다는 것은 바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산다는 뜻입니다. 각 순간을 충만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노년의 우리는 죽음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을 더 소중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그 시간을 온전히 사십시오. 후회 없이 사십시오. 매일매일을 충실히 사십시오. 이제 이머당의 구체적인 생활 철학을 살펴봅시다. 이머당은 이상만 말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머당은 아침을 중시했습니다. 그는 아침이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은 신선하고 고요하고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머당이 말하는 좋은 아침은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충분히 자고 일어나라고요. 억지로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다고요. 일어나면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십시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십시오.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몸을 깨우십시오.
아침 식사를 천천히 하십시오. 신문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여유롭게 식사하십시오. 아침을 급하게 시작하면 하루 전체가 급해집니다. 이모당은 또한 산책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매일 산책했습니다. 산책은 그에게 운동이기도 했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산책은 명상이었고 관찰이었고 창조의 시간이었습니다. 산책할 때 이모당은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나무를 보고 새를 보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글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노년의 우리도 매일 산책할 수 있습니다. 산책은 최고의 운동입니다. 산책은 건강에 좋고 마음에 평화를 줍니다. 산책할 때 목적지를 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걸으십시오. 주변을 관찰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때로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모당은 차 마시기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그에게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차는 문화였고 예술이었고 철학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는 것은 하나의 의식입니다. 물을 끓이고 차를 우리고 잔에 따르고 천천히 마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명상입니다. 차의 향을 맡으십시오. 차의 맛을 음미하십시오. 차를 마시는 시간 자체를 즐기십시오. 급하게 마시지 마십시오. 가능하다면 친구와 함께 차를 마시십시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이모당은 또한 낮잠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낮잠이야말로 문명인의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의 시에스타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짧은 낮잠은 우리를 재충전합니다. 오후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합니다. 낮잠은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노년의 우리는 낮잠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죄책감 없이 낮잠을 자십시오.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이 좋습니다. 이모당은 저녁 시간을 특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저녁은 하루의 노고를 마치고 휴식하는 시간입니다. 저녁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를 천천히 하십시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십시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식사 후에는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십시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정원을 거닐거나 그저 앉아서 생각하십시오. 이모당은 텔레비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살던 시대에는 텔레비전이 지금만큼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동적인 오락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능동적인 즐거움을 추구했습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 창조하는 것, 참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수동적으로 무언가를 보는 것보다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더 만족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년의 우리도 이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능동적인 활동을 하십시오. 취미를 가지십시오. 무언가를 만드십시오. 이모당은 또한 계절의 변화를 즐겼습니다. 그는 각 계절마다 그 계절만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고 꽃이 핍니다. 생명의 약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무성한 녹음과 뜨거운 햇살이 있습니다.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과 수확이 있습니다. 성숙과 풍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고요함과 순수함이 있습니다. 휴식과 성찰의 시간입니다. 각 계절을 즐기십시오. 계절의 변화를 관찰하십시오. 계절에 맞는 음식을 먹고 계절에 맞는 활동을 하십시오. 이모당은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좋은 친구를 가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중 하나라고요. 하지만 그가 말하는 우정은 쓸모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맺는 관계가 아닙니다. 진정한 우정은 그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즐거운 관계입니다. 이모당은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친구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편안하다고요. 침묵도 함께 나눌 수 있다고요. 서로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노년의 우리는 이런 우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정기적으로 만나십시오.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새로운 친구도 사귀십시오. 나이는 우정의 장애가 아닙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류하십시오. 이모당은 가족에 대해서도 따뜻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서로를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요.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요. 노년의 우리는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성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도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삽니다.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가까우면서도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십시오. 이것이 성숙한 가족 관계입니다. 이모당은 또한 돈에 대해 현실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모당은 말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건강, 친구, 여유,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요. 또한 이모당은 과도한 절약을 비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돈을 모으기만 하고 쓸 줄 모릅니다. 그들은 늙어서도 돈을 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낭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곳에 돈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노년에 우리는 돈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험에 돈을 쓰십시오. 여행, 교육, 취미, 이런 곳에 투자하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에 투자하십시오. 우리가 죽을 때 돈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추억뿐입니다. 이모당은 건강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이 중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삶을 즐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과도한 건강 염려를 비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삶을 즐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며 자신을 제한합니다. 이모당은 말합니다. 적당히 조심하되 과도하게 걱정하지 말라고요. 건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라고요. 노년에 우리는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충분히 자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끔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가끔은 늦게까지 깨어 있어도 됩니다. 삶은 즐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모당의 우아한 게으름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하루의 일정을 단순화하십시오. 너무 많은 일을 계획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두 가지 중요한 일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여유롭게 두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무엇을 할지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분 단위로 계획하지 마십시오. 대략적인 계획만 세우십시오. 계획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둘째,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급하게 걷지 마십시오. 급하게 먹지 마십시오. 급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한다고 해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천천히 하면 실수가 줄어들고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천천히 하면 각 순간을 더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매일 최소한 30분은 자연 속에서 보내십시오. 공원을 산책하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그저 나무 아래 앉아 있으십시오. 자연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자연은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넷째, 독서하십시오.
매일 책을 읽으십시오. 좋아하는 책을 읽으십시오. 천천히 음미하며 읽으십시오. 읽어야 한다는 강박 없이 즐기며 읽으십시오. 다섯째, 창조적인 활동을 하십시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하거나, 정원을 가꾸십시오. 무언가를 만드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정을 즐기십시오. 여섯째, 사람들과 교류하십시오. 친구들을 만나십시오. 새로운 사람들도 사귀십시오.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십시오. 함께 웃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있으십시오. 일곱째, 좋은 음식을 즐기십시오. 건강한 음식을 먹되, 가끔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십시오. 천천히 음미하며 먹으십시오. 음식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느끼십시오. 여덟째, 충분히 자십시오. 잠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잠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재충전입니다. 낮잠도 즐기십시오. 아홉째, 웃으십시오. 유머를 잃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인생을 가볍게 보십시오. 열째, 감사하십시오. 매일 감사한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모당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우아한 게으름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노년은 바쁘게 살 필요가 없는 시기입니다. 노년은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노년은 진정으로 삶을 즐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는 의무를 다했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이모당이 말하는 우아한 게으름은 나태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예술입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여유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바쁨에서 벗어나십시오. 일정을 비우십시오. 여백을 만드십시오. 그 여백 속에서 진정한 삶이 일어납니다. 천천히 사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각 순간을 음미하십시오. 삶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무용한 것을 즐기십시오. 쓸모만을 따지지 마십시오. 아름다움을 즐기십시오. 예술을 즐기십시오. 자연을 즐기십시오. 자연과 함께 하십시오. 자연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자연에서 배우십시오. 자연과 하나가 되십시오. 사색하십시오. 생각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인생을 성찰하십시오. 지혜를 키우십시오. 대화를 즐기십시오. 사람들과 교류하십시오.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십시오. 함께 있음을 즐기십시오. 독서하십시오. 책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책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데려갑니다. 책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먹는 것을 즐기십시오. 음식은 단순한 영양이 아닙니다. 음식은 문화이고 예술이고 사랑입니다. 충분히 자십시오. 잠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잠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잠은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웃으십시오. 유머를 잃지 마십시오. 인생은 희극입니다. 가볍게 보십시오. 이모당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요. 하지만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고요. 행복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노년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활용하여 행복한 노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모당처럼 우아하게 게으름을 피우십시오. 여유를 즐기십시오. 삶을 음미하십시오. 현재를 사십시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이 현재를 충만하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모당의 가르침을 따라 우아한 게으름의 가치를 발견하고
진정한 여유를 누리며 행복하고 충만한 노년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